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새로운 인간 포스트 휴먼 호모 마키나의 11번째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생로병사의 네 가지 관점에서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간인데요. 과연 우리는 21세기의 인간, 로봇과 소위 호모 마키나라고 불리는 새로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가, 로봇도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아있기는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면 죽은 것과 같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때 핵심적 특성 중에 하나는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의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의지의 문제는 사실 오래된 그런 개념들이 아닙니다. 근대 철학이 시작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자유의지의 문제는 오늘날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자유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대답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슈피노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이성 못지않게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그들의 행위를 갖다가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결정하는 원인들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이 우리가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네 단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과연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문제이죠. 자유의지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차례차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을 장착한 소위 말하는 로봇은 과연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치 로봇이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그럴 때 이 프로그래밍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물론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자유의지와 의식이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마지막 한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영화를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I, 로봇이라는 윌 스미스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여기에는 윌 스미스가 델 스푸너라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경찰인데 말하자면 로봇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할 때 이 로봇을 추적해 가지고 파괴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로봇의 이름이 써니인데요. 써니가 붙잡히고 난 다음에 스푸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너는 누군가가 너에게 요청하는 일을 해야만 되지 않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갖다가 행했을 뿐이지 그것은 결코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작 아시모프가 1942년 런 어라운드라는 소설에서 제기한 로봇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주 간단하죠. 로봇은 인간을 해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절대 인간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과 부합하는 한 로봇은 인간이 지시한 명령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이런 것이 두 번째 원칙이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자기 보존의 본능과 자기 보존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은 인간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된 인공지능이 과연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만약 로봇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인간 사회에서 예컨대 뭐 살인이라든가 아니면 강탈이라든가 약탈이라든가 이런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만약 프로그램된 인공지능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로봇은 사실은 인간을 갖다가 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로봇의 역사는 이런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도미노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도미노는 외부의 예컨대 충격과 힘이 가해질 때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반응의 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충격 그리고 따라서 이어지는 예컨대 뭐 운동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우측에는 여러분들이 태엽을 감은 로봇을 볼 수가 있는데 태엽은 한번 감기고 나면 외부에 지속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특정한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고대 기원전 5세기부터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면 이런 기계장치들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우리는 로봇이라는 새로운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존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약에 발전한다면 과연 로봇과 인간을 갖다가 구별할 수 있는 핵심적인 특성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적인 문제는 이런 거죠. 자유의지까지 과연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가?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짜서 마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가? 또 이런 단순한 가상과 허구적으로만 예컨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봇은 정말 자유의지를 가지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아주 허구적인 그런 가상세계에서 잘 그려지고 있는 드라마가 웨스트월드라는 TV 시리즈인데요. 여기에 보면 소위 이 인공지능을 장착한 그런 로봇들이 그러니까 뭐 피부도 사실 인간과 같고 외부적인 모습도 인간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인간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로봇들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죽었다가도 다시 프로그램화되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소위 탄생과 죽음의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웨스트월드처럼 과연 인간과 예를 들자면 로봇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언제인가라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에서 영어 문장은 웨스트월드의 핵심적 문장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지점에서 우리는 그것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지점에서 그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별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 자유의 의지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의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의지, free will, 의지와 자유롭다는 것과 결합되어 있는 이 낱말은 철학에서는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굳어졌습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을 갖다가 이해하려고 그런다면 우리가 연관된 두 가지 개념과 용어를 갖다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택이라는 용어이고 다른 하나는 자율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선택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유의지는 따라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행위에 가능한 과정들 속에서
특정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언뜻 보면 현상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그런다면 자유를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피상적 자유인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은 자유롭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을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유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소위 deep freedom, 깊은 자유, 심오한 자유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측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예컨대 깊은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피상적 자유가 자신의 원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그런다면, 두 번째 심오한 자유 또는 깊은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갖다가 내적 성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이제 깊은 자유, 심오한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그런다면 항상 choose otherwise,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와 자유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을 하나로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면 I can, but I won't. 나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문장으로 압축적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해를 가하지도 않고 살인도 하지 않을 거야. I will not 라는 것이죠. I can but I won't 라는 이 개념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그럴 수 있는 자유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는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나는 예컨대 마약을 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아주 고도의 쾌락과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나는 마약을 복용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I can but I won't 라는 것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맥카시가 이런 관점에서 로봇도 과연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종이 지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진화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유용한 로봇도 이와 같은 종류의 자유의지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유의지라는 것이 아주 복잡한 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맥카시는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주 고도로 지능이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과 훈육을 통해서 특정한 행위의 지침을 갖다가 부과하는 것처럼 로봇도 외부적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예컨대 내가 과자를 엄청 먹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도록 부모들은 훈육을 시키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 I can, but I won't. 이런 나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갖다가 프로그래밍을 짜서 사실은 로봇에게 장착할 수 있다고 맥카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로봇의 자유의지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유의지는 결정론과 양립 가능한가? 행위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신의 행위의 궁극적 원인인가? 이 말은 뭐냐면 내 행위가 실질적으로 요즘 첨단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의지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지난번 발표를 통해서 알아본 것처럼 사실은 의지가 작동되기 이전에 뇌의 특정한 부위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그런다면 여러 가지 예컨대 화학물리적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이시지 거기에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것을 갖다가 부과할 필요는 없다. 만약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의 원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하는 데는 항상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행위에 영향을 보는 건 외적 환경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이 대안들 중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내적 성찰에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외적 환경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선택을 하고 그 대안들 중에서 선택하는 복합적 체제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런다면 이 로봇의 행위도 사실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디터미니즘과 랜덤니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디터미니즘, 결정론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합니다. 모든 사건, 예컨대 도덕적 판단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위가 사전에 존재하고 있는 원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규정되고 결정된다는 입장을 갖다가 우리가 결정론이라고 그럽니다. 외부적인 것이죠. 예. 근데 랜덤니스라는 것은, 무작위성이라는 것은 예컨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예컨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패턴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무작위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위자를 가정해 봅시다. 이 행위자가 미래에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그런다면 무작위적인 것이죠. 모든 행위자가 무작위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인간의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죠. 우리는 약속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마저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자가 약속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가 완전히 랜덤이라고 그런다면 약속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항상 미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인간 존재가 진화해 왔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이렇게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결정론과 아니면 전혀 결정되어 있지 않은 무작위성의 사이에서 작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단계적으로 살펴볼까요? 만약 결정론이 참이라고 그런다면 자유의지는 가능한가? 그러니까 한편으로 인간의 행위에는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라는 결정론에 어느 정도는 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는 가능하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양립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패티빌리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결정론전적인 요소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의지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그런다면 incompatibilism, 그러니까 비양립주의로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Free will is possible. 자유의지는 가능하다. 자유의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컨대 결정론이랑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 참이라고 그런다면 리버테리어니즘, 자유지상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다. 자유의지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입장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론이 그릇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자유의지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는 입장에 완전히 우리가 긍정을 한다고 그런다면 hard incompatibilism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강한 비양립주의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예컨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론과 자유의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은 결정론과 예컨대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는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제약을 받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제약을 받기도 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본능과 욕망에 따라서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이 선천적 본능과 욕망을 요즘에 이제 유전자적인 관점에서 유전자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철학자들이 해리 프랭크푸르트, 데니엘 데넷 같은 철학자들입니다.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보면 이런 거죠. Free will is simply freely choosing to do what constraints allow one to do. 그러니까 외부적인 제약 조건들이 우리에게 행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강요된 행위자가 여전히 그런 강요가 행위자의 개인적인 경향과 의도에 부합한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는 자유롭다 또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규칙에 예컨대 준수를 한다고 그럴 때 그 규칙이 우리를 갖다가 구속하고 제약하고 제한한다고 그러지만 나는 오히려 그 그 규칙에 따라서 제약을 받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자유의지 개념을 적용하려고 그런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해결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자유의지가 부여될 수 있는 분명한 실체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행위자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로봇도 행위자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부여될 수 있는 분명한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A라는 실체와 B라는 실체가 분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희와 철수가 각각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실체가 선택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자가 행위하는 것이 하나만 가능하다고 그런다면 자유의지가 이야기될 수 없는 것이죠. 예컨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처럼 특정한 로봇이 예컨대 특정한 행동만 하도록 예컨대 규정되어 있고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둘 이상의 대안을 실행하는데 제약이 없을 때 우리는 자유의지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 전제 조건인데 이 실체의 의지는 그 내부에 있는 비자의적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의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설령 이 과정을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든 간에 비자의적인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이 실체는 내부적으로 형성된 다른 의지에 따라서 다르게 행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의 전제 조건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I can, but I won't. 내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다가 사실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칸트는 유기체는 일종의 자기 생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철학적 개념으로 칸티언 홀 그러니까 칸트적 전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칸트가 판단력 비판이라는 철학적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기체는 단지 기계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오로지 움직이는 힘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유기적 존재자, 즉 유기체는 자신 속에 형성하는 힘을 소유하고 있다. 덕이 그러한 힘은 유기적 존재자가 그 힘을 갖고 있지 않은 물질에게 나누어지는 힘이요. 따라서 자신을 번식시키고 형성하는 힘이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운동 능력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유기체적 생명체는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내부적으로 특정한 힘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간단하게 보면 제가 강조한 부분인데요. 유기체는 but it possesses in itself formative power of a self-propagating kind which it communicates to its materials, though they have it not of themselves. 그러니까 자기 구성하는 자기 형성적 한 formative power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율적 체계는 사실은 조직적으로 폐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기체는 자기 안에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폐쇄적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도 외부적 환경이 있습니다. 외부적 환경을 갖다가 외부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 내부적인 예컨대 introspective activity라고 그럴 수 있게 자기 성찰적 예컨대 행동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AI는 내부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상적인 패턴 정보를 갖다가 예컨대 처리하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유의지가 부여될 수 있는 분명한 실체가 존재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생명체와 로봇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실체가 선택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로봇이 외부적으로 주어져 있는 특정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가지 대안적 행동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이 로봇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A, B, C, D, E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머할 수 있고 이 대안들에 따라서 자기의 평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실체가 선택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대안을 실행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로봇은 A의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고 B의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실체 의지는 그 내부에 있는 비자기적 과정에 의해서 내부적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거는 머신 러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일반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예컨대 이런 선택의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본다고 그런다면 유사한 상황에서 이 실체는 내부적으로 생산된 다른 의지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체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일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과 인간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자유의지를 위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유의지의 최대의 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결정론입니다. 결정론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룬 영화가 여러분들이 보고 에세이를 제출한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네, 참 대단한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를 사전적으로 인식하고 그럼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상당히 유토피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그럴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hard determinism, 강한 결정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은 이런 거죠. 네가 어떤 사실을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갖다가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이죠.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가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든 노력을 하지 않든 간에 그 사건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hard determinism, 결정론이라는 것. 우리 인간에게 적용을 한다면 숙명론입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꾸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관점이 숙명론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양립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hard determinism, 소위 강한 결정론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에 봉착되는 겁니다. 강한 결정론은 자유의지가 부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의 행위 또 어떤 로봇의 행위도 처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의 범죄자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원인들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면 책임의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임의 문제가 제기될 때는 언제만 가능하느냐면 내가 한 행위의 원인이 나라는 것이 증명될 때에만 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responsibility, 책임의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전제 조건에 따라서 미래의 범죄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미래의 범죄자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들이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실제로 저지를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령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예컨대 이룰지 이루지 않을지 현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시점에서 예컨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그것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 행위를 선택할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주 고도의 인공지능을 장착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행위자가 미래의 시점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컨대 99.9%로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미래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이런 거죠. 한 가지 이상의 미래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A 트랙으로 미래가 발전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B 트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자유의지는 가능합니다. 재미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지 외부의 구속이 없다면 그런다면 그건 자유의지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컨대 뭐예요? 자유의지의 반대 상황이라고 그럴 수 있는 디터미니즘, 결정론이 자유의지의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soft determinism이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관계는 양자역학의 경우에는 미래가 어느 정도는 랜덤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전역학과 반작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고전역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soft determinism은 외부의 장애로부터의 자유, 내부적 원인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soft determinism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설령 신념과 가치와 욕망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제약을 받고 구속받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은 자유의지를 구속하는가? 재미있는 것은 자유의지를 부과할 수 있는 독립된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자유의지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컨대 영희와 철수를 독립적인 개인과 인격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 독립적인 인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단순히 의식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문제는 건너뛸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사실 경험하기 이전에 특정한 경험을 갖다가 수행하기 이전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완벽하게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기 이전에는 자기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저 경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갖다가 성찰하고 반성을 해보면 내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동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측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경험하기 이전에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준 데에는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소들, 구속적인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경험을 바라보는 조건에는 하나는 결정론적인 관점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의지의 관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의식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 우리의 행위의 원인인가를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는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레이 커즈와일이 Who am I, What am I? 라는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K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나는 하나의 패턴에 불과한가?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T1이라는 시점과 Tn이라는 시점에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와 예컨대 물리화학적 요소들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패턴에 불과한가? What if someone copies that pattern? 만약 어떤 사람이 그 패턴을 갖다가 복제를 한다고 그런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인가? Am I the original and the old copy? 그러면 나는 원본인가? 아니면 복사본인가? Perhaps I am this stuff here. 나는 여기에 이런 물질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레이 커즈와일의 경우에는 우리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외부의 정보를 갖다가 수집하고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특정한 패턴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패턴인가 아니면 하나의 몸인가 라는 질문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됩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로봇도 21세기 첨단 로봇,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도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결과적으로 인간은 하나의 패턴에 불과한가 아니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부의 어두운 측면을 가지고 있는 몸인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21세기 인간이 어떻게 발전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